자, 이번 3강에서는요, 프로젝트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레이들이란 무엇인지, 프로젝트와 모듈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지, 미니멈 SDK, 타겟 SDK, 컴파일 SDK는 무엇이고,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프로젝트 구조를 알아보기에 앞서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앱을 여시고요. 여기에 있는 뉴 프로젝트를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제공하는 것이 바로 안드로이드에서 주는 기본 템플릿이고요. 그 중에 이제 비어있는 액티비티를 뜻하는 empty 액티비티를 선택해 주세요. 이때 액티비티란 화면의 기본 구성 단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액티비티가 화면이라고 생각하셔도 지금은 됩니다. 자, 넥스트를 눌러주시고, 자, 일단은 이름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Hello World 라는 앱을 만들 거고요. 이제 이 패키지 네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자동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패키지는 식별이 가능한 폴더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com, example, hello world 이렇게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ave location은 이 프로젝트 파일을 어디에 저장해 둘 것인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만약에 바꾸시고 싶으시다면 이 폴더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곳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랭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코틀린과 자바 중에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코틀린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코틀린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니멈 SDK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본으로 API 26으로 되어 있는데요. 미니멈 SDK는 앱이 지원할 최소 SDK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API 26으로 미니멈 SDK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25, 24를 쓰는 기기들은 이 헬로 월드 앱을 쓸 수 없습니다. 일단 이 미니멈 SDK를 너무 낮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API가 최신 기능이 많이 없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앱 성능이 낮아집니다. 근데 반대로 또 API를 너무 높게 잡아버리면 최신 버전의 API를 다운로드 받지 않은 대부분의 휴대폰들은 앱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제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었던 API 26을 미니멈 SDK로 지정해주고 피니쉬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 로딩바가 사라지면은 이제 이 프로젝트가 모두 로딩이 완료되었다는 표시인데요. 이제 프로젝트 구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든 프로젝트의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프로젝트를 이제 처음 생성하면 보이는 화면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이 첫 번째로 보여드린 부분은 바로 프로젝트의 구조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이렇게 눌러보시면 앱 패키지도 보이고 자바 패키지도 보이고 이 안에 있는 이런 소스 코드 파일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파일의 코드를 수정할 수 있는 코드 편집 창입니다. 여기서 직접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 이 부분은 디버깅을 하고 앱 실행 시 관련 로그를 확인하는 창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렇게 프로젝트의 구조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실 수 있다시피 이제 가장 큰 줄기는 이 앱과 그레이드 스크립트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앱 패키지에는 코드 파일이 있고 그레이드 스크립트에는 앱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옵션과 라이브러리 관련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패키지와 폴더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패키지는 식별 가능한 폴더인데요. 그냥 폴더로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앱 폴더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폴더는 크게 매니페스트 폴더, 자바 폴더, 리소스 폴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매니페스트 폴더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매니페스트 폴더를 열어보시면 단 한 가지 XML 파일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자, 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에는 앱과 관련된 기본적인 설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니페스트라는 태그 있죠? 이 태그 안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가 있는 어플리케이션 태그, 그리고 이 액티비티 태그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매니페스트라는 태그 안에는
패키지에 관련된 정보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프로젝트 만들 때 설정했었던 com.example.helloworld라는 패키지 이름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플리케이션의 기본 이제 설정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업을 허용할 것이냐, true. 그리고 아이콘, 그러니까 앱 런처 아이콘을 말합니다. 이 런처 아이콘을 무엇 쓸 것인지, 라벨이라고 하면 앱 이름을 말합니다. 이 스트링 리소스에 있는 앱 네임이라는 리소스를 내 앱의 이름으로 쓰겠다 뭐 이렇게 설정을 한 건데요. 이 골뱅이 스트링 같은 경우는 이제 곧 배울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합니다. 라운드 아이콘은 이제 동그란 런처 아이콘으로 어떤 걸 쓸 것인지 그걸 지정을 하는 것이고요. 서포트 RTL은 right to left,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것, 이런 아랍어와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인데요. true가 기본 설정 값이고요. 띠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띠임을 사용할 것인지 설정을 해두는 것입니다. 테마가 이렇게 기본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액티비티를 선언해 주는 곳인데요. 이제 이 앱에서 만약에 쓸 액티비티가 10개다라고 하면 이 액티비티를 모두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선언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액티비티뿐만 아니라 앱의 4대 구성 요소인 서비스, 콘텐츠 제공자,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등을 사용한다고 해도 여기에 모두 선언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서는 카메라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위치 권한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명시해 주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자바 폴더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에서는 이제 거의 메인 리소스들이 모두 여기에 있다라고 확인을 하면 되는데요. 일단 자바에서 com example hello world 이 메인 액티비티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앱 내에 동작을 정의해야 하는 파일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앱을 만들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여기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com example hello world 이렇게 너무 길게 계층이 보이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 이 설정에서 compact middle name middle packages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폴더 안에 폴더가 그냥 있는 그런 계층 구조 같은 거는 이렇게 줄여서 표현이 되게 됩니다. 되돌리고 싶다고 하시면 다시 이걸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컴팩트 모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래 안드로이드 테스트라고 괄호쳐져 있고 테스트라고 괄호쳐져 있는 부분은 이 둘 다 테스트를 위해서 만들어진 폴더입니다. 하지만 이 그냥 테스트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정말 순수한 유닛 테스트를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테스트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 강의에서는 이번에는 테스트나 유닛 테스트는 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이 폴더는 이런 게 있구나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리소스 폴더입니다. 리소스 폴더 역시 자바 폴더와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면서 많은 시간을 쓰는 곳인데요. 일단 레스라고 적혀져 있는 것은 리소스의 줄임말입니다. 리소스는 한국어로 하면 이제 자원 이런 의미인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앱 내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레이아웃, 문자열, 색상값 이런 자원을 모두 모아놓은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크게 드로우블, 레이아웃, 민맵, 밸류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드로우블은 이제 앱 내에서 사용할 모든 이미지 파일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이 패키지에 드래그 앤 드롭하거나 패키지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 이제 원하시는 이미지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New 누르시고요. 이렇게 벡터 에셋 이런 걸 누르시면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파일에는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와 같은 화면에 보여줄 레이아웃을 XML 파일로 정의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니까 액티비티 메인 XML 파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민맵 폴더에는 런처에 등록할 이미지를 놓습니다. 런처란 앱 아이콘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밸류 패키지는 말 그대로 색상이나 문자열과 같은 값들을 저장해 놓은 곳입니다.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이 밸류 폴더에서 컬러스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 컬러 이름과 색상 코드가 이 키 밸류 값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저희가 다른 값을 추가할 수도 있겠죠. 레드 이런 식으로 하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레이아웃에서 빨간색을 사용을 하고 싶을 때 이 색상 코드를 적는 것이 아니라 이 red라는 컬러 값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 themes라는 게 있는데요. 이 themes가 두 개예요. 일단 이 두 개인 걸 알아보기 전에 이 themes라는 곳에서는 안드로이드 앱의 테마를 정합니다. 이 테마를 정한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앱에서 강조하는 색깔은 뭘 쓰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하는 색깔은 뭘 쓰고 이런 전반적인 테마를 정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컬러 프라이머리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지그재그 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인 컬러가 핑크색으로 지정이 돼 있겠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왜 띵 파일이 두 개가 있을까요? 일단 안드로이드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다크 모드라는 게 새롭게 생겼는데요. 안드로이드 10부터 직접 설정창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크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기 자체에서 다크 모드가 설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카카오톡 앱을 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내 핸드폰이 아무것도 설정되지 않았을 때는 왼쪽처럼 보이지만 만약 다크 모드를 설정하고 카카오톡 앱을 들어가 보면 오른쪽처럼 보입니다. 이때 적용되는 것이 바로 Themes XML Lite 버전입니다. 자, 이렇게 리소스 폴더까지 모두 알아보면서 앱 폴더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에 대한 공부는 끝났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Gradle 스크립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워봅시다. 자, 일단 Gradle 스크립트를 클릭을 해보면 새롭게 보는 단어들이 꽤 많습니다. 첫 번째로 Gradle, 그리고 아래 보면 build.gradle 파일이 두 개가 있는데 프로젝트는 무엇이고 또 모듈은 무엇인지 코드를 직접 보기 전에 그것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먼저 Gradle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코드를 작성하면 바로 이렇게 앱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코드를 쓰는 것까지는 같은데요. 이 코드를 컴파일하고 테스트하고 서명, 배포,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APK로 패키징하는 작업까지 모두 이루어져야 이렇게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개발자가 모두 해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레이들이 나왔습니다. 그레이들은 빌드 프로세스를 자동화해주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레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드 컴파일이나 테스트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코드만 작성을 한 후 그레이들에게 맡기면 앱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프로젝트와 모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폴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듈은 소스 코드가 적혀져 있는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듈이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꼭 하나의 종이만 넣어야 될 필요는 없겠죠? 그러므로 프로젝트의 하나에 여러 개의 모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모듈을 다양화해서 코드를 분리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그레이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프로젝트와 모듈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이 그레이들 스크립트를 아주 큰 관점에서 보면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할지 그리고 어떤 버전을 사용할지 등등 설정을 해주시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build.gradle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이 총 두 개가 있는데요. 프로젝트의 build gradle 그리고 모듈의 build gradle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프로젝트와 모듈의 차이점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이 프로젝트는 모듈보다 조금 더 큰 스코프의 설정에 관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build gradle 프로젝트 hello world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파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플러그인 부분이 보일 것입니다. 플러그인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프로젝트를 빌드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라이브러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첫 줄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아이디 이름을 옆에다 써주고요. 그 플러그인의 버전 그리고 apply force 라고 나와 있는데 이 apply의 경우에는 모든 모듈에 바로 적용을 할 것인지를 나타내 주게 됩니다.
이 경우에 apply force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 프로젝트 내에 포함된 모든 모듈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렇게 아이디를 직접 제시해 준 곳에만 플러그인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이 태스크 클린 부분에서는 이제 새로 빌드할 때 기존 파일들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해줍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delt라는 키워드로 미루어 보아 모든 파일들을 삭제하고 다시 빌드하도록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팅스 그레이들은 쉽게 말하면 프로젝트 그레이드 파일보다 조금 더 높은 스코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레포지토리는 자, 여기 보시면 이 프로젝트에서 임포트한 플러그인들을 이 소스들을 어디서 가져올지를 여기에서 설정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를 다 세세히 알아야 하지는 않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코딩을 하면서 많이 수정을 하거나 이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세팅스 그레이드에서는 이 라이브러리들이나 아니면 플러그인의 소스들을 어디에서 가져오는지를 저장해 주는 곳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수정을 할 이 빌드 그레이드 모듈을 클릭해 주세요.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플러그인 부분은 이 모듈을 빌드할 때 꼭 필요한 플러그인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 빌드 그레이드 프로젝트에서 이미 선언해 주었던 이 세 가지 중에 이 두 가지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자동으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빌드 그레이드에서 정의해준 대로 7.1.2 버전이 깔리겠죠. 이렇게 두 가지 플러그인을 임포트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모듈에 관련된 이 설정들입니다. 여기 부분을 봐볼게요. 자, 컴파일 SDK는 말 그대로 이 모듈이 컴파일하는 API 레벨을 나타냅니다. 자, 디폴트 컨피그는 디폴트 컨피그를 이해하기 전에 일단 먼저 빌드 타입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빌드 타입에는 크게 릴리즈 모드와 디버그 모드가 있습니다. 릴리즈 모드는 이제 실제로 출시를 할 때 릴리즈 모드로 주로 빌드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할 때는 디버그 모드로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기본값으로 릴리즈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빌드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텐데요. 이 디폴트 컨피그라는 말은 빌드 타입과는 무관하게 빌드 시에 모두 적용되는 속성들을 뜻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는 저희가 처음에 설정한 패키지 네임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아래 보시면 min SDK, 즉 minimum SDK, 그 아래에는 target SDK, 위에는 compile SDK가 있는데요. 좀 처음에 보시면 헷갈릴 수 있어서 한 번에 정리를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SDK 버전 지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compile SDK입니다. 굉장히 이 이름에서도 잘 설명해 주고 있다시피 어떤 SDK 버전으로 앱을 컴파일 할 것인지를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PI 30에서 나온 기능 같은 경우 컴파일 SDK가 30 이상이어야지 소스에서 사용을 하고 컴파일을 할 수가 있겠죠. 컴파일 SDK의 경우 앱 개발 당시에 최신 API를 컴파일 SDK로 지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미니멈 SDK는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부터 본 것인데요.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API 레벨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니멈 SDK가 23이라면 만약에 본인의 기기가 21, 22 혹은 그 이하인 경우에는 앱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자, 마지막으로 타겟 SDK는 앱이 기기에서 동작할 때 사용하는 API 레벨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앱이 개발 시에 테스트가 되어진 API 레벨입니다. 예를 들면 기기 버전이 28이고 타겟 SDK가 API 24이면 이 앱의 경우 28로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24로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타겟 SDK의 경우 앱 개발 당시에 최신 API를 타겟 SDK로 지정할 것을 구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금 미니멈 SDK가 26, 타겟 SDK가 최신 버전인 31, 컴파일 SDK가 최신 버전인 31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컴파일 옵션과 코트린 옵션은 말 그대로 이제 컴파일 할 때 필요한 옵션들을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코트린 옵션은
JVM 타깃이 몇 버전인지를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 디펜던시 부분은 우리가 앱을 만들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가장 많이 수정하게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디펜던시가 한국어로 하면은 종속이라는 말이죠. 이 아래 나와 있는 라이브러리들에 우리의 앱이 종속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우리 앱을 구동할 때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구성 요소들이기 때문이지요. 자, 여기에 HTTP 통신을 도와주는 레트로핏 라이브러리라든지 아니면 카메라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카메라 X 라이브러리라든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자유롭게 가져오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원래는 헬로 월드 앱까지 이 강의에 담으려고 했으나 지금 벌써 18분이 넘어가서 해당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3강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4강에서는 헬로 월드 앱을 만들어 보고 에뮬레이터 그리고 실제 기기에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